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무려 한 달 만에. 예, 한 달도 깁니다. 맞습니다. 우리 월간 이선엽 2024년 6월호. 벌써 6월 상반기 다 갔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해 상반기는 좀 농사 잘 되셨습니까?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제 또 물론 꾸준하시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6월이요? 6월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도 이제 개별 기업을 좀 해보면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되게. 예, 꼬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잘된 경우도 있었는데 올 6월에는 정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팔면 오르고 제가 사면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더라고요. 이사님도 사람인데요, 그럼. 아이고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변동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00 넘어섰다가 네. 또 조정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장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그러시죠? 여쭤보겠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네. 예. 중국 또 다녀오셨다고요? 다녀왔죠. 한 달 만에 다녀왔고 예.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예.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국 다녀오신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었고 예.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혹시나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중국을 좋아하냐고. 중국을 왜 이렇게 자주 다녀와서 중국 얘기만 한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네. 왜 오해하면 안 되냐면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업종이 음식료잖아요. 네네네. 음식료 이런 것들인데 이게 미국이 되게 좋아서 그런 줄 알고만 계세요. 네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지금 움직이는 음식료들 매출은 중국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양불닭이라는 거 보면 네네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은요 미국 지역이 아마 성장률은 한 260%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매출이 한 780억에서 790억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미국만요? 예, 미국만. 근데 중국은 190% 성장을 했고 금액이 950억이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삼양불닭의 주가는 중국이 만든 거예요. 중국이 만들었고 왜냐하면 중국도 200% 가까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금액만 보면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의 수출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을 잘 봐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780억대인데 이쪽은 950억이잖아요. 네. 그럼 950억짜리가 꺾이면 미국 좋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볼 땐 양쪽 다 가봐야 된다. 그리고 양쪽을 같이 아우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실제로 목격을 하시러 그럼요. 체감을 하시러 네. 중국을 또 그렇게 다녀오시는 예, 거고 맞습니다. 뭐 중국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좋아한다라는 건 거기 시장이 있고 돈이 되니까 가시는 거죠. 사실 돈 투자로. 벌러 가는 거지 저는 뭐 중국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버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고 네. 그 기회가 있는 곳이면 중국이 아니라 인도도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더 오지라도 가야죠. 나중에 아마존 밀림이라도 거기서 주식이 있더라면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마인드예요. 파이오니아처럼 남들이 안 다닐 때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고 남들이 다니면 꼭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뛰고 예. 더 먼저 보고 그러면서 뭔가 경쟁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은 중국도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예.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이틀 됐네요. 6월 지난 23일 주말에. 예. 그러니까 주말 뭐 금토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녀오시니까 예. 따끈따끈합니다. 예. 저희가 6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찍고 있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어요. 예. 많이 찍어 왔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상하이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왔고 네. 보통 뭐 상해, 수저우 아니면 북경 아니면 내륙에는 청도 이런 데까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상하이와 수저우를 중심으로 좀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디예요 지금 사진은?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일부 그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상하이 안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고 네. 대학생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쇼핑몰에 있는 상점 중에 하나인데 뭐 아트박스 같은 건가 보다.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브로마이드를 파는 데인데요. 네. 요거 한번 보이시나요? 누구?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고 복장을 보더라도 중국인처럼 생겼죠. 네. 이게 중국에서 만든 BTS 짝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름은 TNT라는 그룹이에요. TNT. 예, 뭐 TNT라는 터뜨려버리나? 그룹이죠. 이게 뭐 TNT가 무슨 소년 뭔데? 하여튼 얘네는 무조건 이런 어떤 그 아이돌이면 뒤에 소년자가 들어가요. 여성분들은 소녀자가 들어가고 좀 특이해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는 건데요. 근데 실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BTS입니다. 예, 브로마이드 이런 거 보면 뒤에도 좀 사진이 있을 텐데 요런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브로마이드를 쭉 사진이 이런 것들인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BT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팔렸고 여전히 한류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층이 있는 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 K-팝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네. 백화점이든 어디든 이렇게 쭉 가면 네. 어떤 음악이 들리고 그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령이 낮을수록 K-팝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심감할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거 한국 노래인데 라는 게 나올 정도로 제가 한국어를 모르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최신곡도 많이 하세요? 예. 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영업부 회식도 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장원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노래를 엄청 아이브, 불렀다가 아이브 불렀다가 해야? 여러 가지를 많이 부릅니다. 한 애프터 라이크도 그렇고 뭐 제가 한두 가지를 부르는 게 아닌데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와 저분이 BTS 뭐죠? 그 아이브. 아이브를 이렇게 좋아해? 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 노래를 듣고 이제 아이브를 끊는 그죠? 야, 끊어요? 왜냐면 저 왜 이렇게 못 부르지 뭐 이런 게 있겠죠. 네네. 네 나름대로 이사님이 해야 부르면 옛날 그 해야 떠라 그 노래가 이제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러네요. 근데 현지에서도 예. 우리 K-팝 노래가 엄청나게 울려 퍼지고 맞습니다. 있고 쇼핑몰 예. 이런 데서도 예. 그래서 여전히 문화 중심으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중심으로는 한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인기가 여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특징이요. 중국에 가보시면 네. 나중에 중국의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TV 이런 걸 보면 이상하리만큼 일본하고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생긴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한말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930년대, 예. 40년대 그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드라마가 한 3분의 1 가까이인데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중국은 법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의무적으로 방영을 해야 역사물. 돼요. 역사물. 근데 그 역사물이 개들하고 싸우는 거. 청일전쟁 이런 뭐 그런 것. 청일전쟁보다 좀 더 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라는 게 생기기 전, 예. 이럴 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반일 감정이 예.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의무 편성할 정도로. 의무 편성할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나 모두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문화는 일본 문화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한번 뒤에도 제가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요런 복장들 보이시나요? 요게 뭐요? 일본을 코스프레? 흉내낸 코스프레 하는데 아. 이게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만 가다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예. 애들이 보면 이런 것들 아마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도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이게 일본 저기 일본 만화를 애니메이션이에요? 소재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뒤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있고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아까 BTS 뭐 그런 것들인 건데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게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배구 만화가 있어요. 하이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 만화. 일본 만화입니다. 요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슬램덩크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슬램덩크. 예, 슬램덩크는 농구잖아요. 예, 예. 이거는 배구예요. 오. 배구인데 뭔가 되게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스포츠 관련 애니메이션은 네.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농구 천재 예.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천재 같은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끈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라면 다 그렇죠. 뭐 슛돌이도 그렇고 예. 피구왕통키도.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몇몇의 그 배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소질도 있긴 한데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각기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참 재밌다라는 건데 이제 두 굉장히 훌륭한 뭐 만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만화 주인공 네. 헤어스타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기 사진에는 없는 여기에 이게 보시면 그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배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 위에.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고 요 친구 머리 이게 노래해 가지고 뾰족뾰족 나온 머리가 있는데 아톰 머리처럼 생긴 거. 아톰이라고 하면 모르실 것 같긴 하다. 이것도 나이가 드러나는데요. 철환 아톰이라고. 예. 옛날에 오츠카데 사무 그죠? 그게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예,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네네. 그죠? 예. 철환 아톰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데츠카우 사무구나. 예. 어쨌든 그런 건데 요 머리를 엄청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가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 머리를 해요. 노래 가지고. 근데 저기가 예. 특히 무슨 뭐 코스프레 같은 축제가 열리는 곳이 아니면 그냥 일반 쇼핑몰이에요? 일반 쇼핑몰인데 예. 여기가 청소년들이 오게끔 특화돼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예. 놀러 오는 쇼핑몰. 많이 놀러 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했더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이게 유행하니까 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피규어 있죠. 애들과 관련된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피규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날개도시 돋친 듯이 팔렸던 게 문화가 됐고 복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외색풍이 굉장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 예를 들면 K컬처 아니면 K푸드 여러 가지 또 K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 이런 데 갔던 것도 결국 우리의 국력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노래가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고 국가가 융성해서 그런 건데 네. 최근에 일본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 문화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여기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지만 저는 일본 주식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관련 소비 트렌드를 제가 볼 땐 조만간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국 안에서 일본 관련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게 시작이 됐고 이게 문화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보면 결코 이렇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왜? 한국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 문화라는 게 뭐 예. 그냥 짧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 딱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염종순 대표님이라고 네. 일본에서 IT 사업을 하시는데 종종 저희 예. 출연해 주셔서 일본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일본의 MZ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게 맞아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역사나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따라하는 거고 와서 사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 중국인들도 같아요. 마찬가지네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최근에 일본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왔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많이 가니까 가서 이제 뭐 좋은 곳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또다시 즐기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일본의 문화가 중국에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며든 문화들은 단순히 이 문화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뭔가 산업이나 상업으로 이어진다. 이어지죠. 확실히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한국 것만 잘 된다는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미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니 해외 주식 안에서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없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해외 주식에서 많이 기회 볼 때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만 봤지만 네. 그렇죠? 또 한국 내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수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봤지만 우리가 이전에 볼 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커갈 때 그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일본도 일정 수준 거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이런 기업들 뭐 몇 번 더 가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제가 볼 땐 의외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사님께서 음.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의점 브랜드가 일본 로손. 기업 브랜드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나 정치적인 거랑 다르게 소비는 그래도 친일본 기업 성향으로 간다. 그럼요. 그것도 말씀해 그것뿐만이 주셨었고요. 아닙니다. 의외로 일본이 저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뭔가 정책을 펼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업들이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형태가 다른 게, 우리는 항상 49대 5대1, 51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9, 중국이 51. 또 현지에서 그걸 막 예, 강요하니까. 강요하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해도 안 가요. 지분을 한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떨려나질 않아요. 우리는 49대 51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업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그냥 단독법인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걸 용납을 안 할 건데 일본은 애시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지분을 까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져간다고요? 네. 지분을요? 왜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견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야 이렇게 돼서 쫓겨났다라는 일본 법인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들 보면 3대 주주 또는 4대 주주가 일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중국이 커가는 거에 대한 이익을 정말 다 가져가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일종의 그 일본 스타일대로 실리를 챙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지분은 중국에게 좀 내주더라도 메이저 지분이 자기네들은 아니라 메이저는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니네 기업이야. 근데 나도 그냥 투자한 거야 정도로 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었었고, 우리는 니네 기업이 아니라 야 우리 건데 니네가 숟가락 얹은 거니까 궁극적으로 날 줘라고 했다가 우리 인식이 사실은 그렇죠. 인식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네. 나고 하는 건데. 충돌이 아니라 중국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못한 걸까? 아니면 일본이라는 기업들이 뭔가 제대로 알고 여우같이 행동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중국에서 꽤 괜찮은 기업들의 생각보다 많은 주주들이 일본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고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잡음 없이 일본 기업들이 커가는 거, 중국 기업들이 커가는 거에 대한 이득을 고스란히 향유하는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한번 잘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이제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가 옳다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반 지분은 아니고 소수 지분이더라도 그 기업이 커가면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의 대주주들이 좋아할 테니, 공산당도 그렇고,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다 물품을 공급을 해서 할 그 수도 있죠. 마진을 가져가자. 뭐 이렇게 또 실리 그럴 챙길 수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있고, 그리고 그게 적은 지분은 아닌 거죠. 일대 주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그런 거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큰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뭐 기술적으로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 걸 잘 찾아봐야 되겠고. 예.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이제 딱 그겁니다. 일단은 초반에 낌새를 차리는 거고, 예.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또 여러 번 또 계속 방문을 하실 테니까요. 보여요. 왜냐면 일본 기업들은 빤하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사실 다 빤하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돌아가 보면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한국 기업들 거기 가서 중국 소비의 역할을 봤던 것처럼 여기도 가면은 눈으로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2020년대도 초반에도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한국 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이 괜찮았던 게, 또는 유럽 주식이 괜찮았던 게 보여줬던 게, 첫 번째가 예전에 룰루레몬을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서치 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보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요. 제 눈으로 볼 때 여기 룰루레몬 처음 시작이고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6, 7배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어릭이라서 구찌 있죠. 네네네. 요것도 중국에서 유행을 처음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요것도 한 7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한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중국에서 어떤 또 다른 문화가 없는지 새롭게 받아들였다면 봐야지. 수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화나 역사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돈의 흐름, 그럼요. 산업의 흐름을 또 저는 봐야 돈 몰라가는 되니까. 거지 돈이 좋은 거지 뭐 그 국가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